네, 오늘 머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토너먼트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 시작해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요. 미디어 콘텐츠 섹터입니다. 사마 네트워크스가 추천주로 나왔는데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승행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사마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리고 김정구님은요. 덕산 네오룩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 흐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 중에서 승자 저는 조금 예상이 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의 산업은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의 소재 산업재,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기계 이런 업종 쪽은 이제 쇠퇴를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고성장이 멈춘 지가 2012년 이후부터거든요. 그 이후에 이 종목들이 못 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2012년 이후에 한 5년, 4년 동안 올랐던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인 이 중국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 중국 소비재주이고 이 종목들은 뭐 바닥에 나올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기간은 산업 구조조정은 2, 3년 만에 진행되지 않아요. 통상적인 사이클이 여러분들 이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죠. 네,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주글라 파동의 본질은 뭐냐면 산업이 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이 설비 과잉까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설비 과잉 이후에 이게 치킨 게임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설비 조정이 진행되는 그런 그 사이클이 바로 주글라 파동인데 이쪽에 지금 중국 소비가 그동안에 한 4, 5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우리 관련주들이 가는 과정에 설비를 너무 많이 증설을 했어서 이 관련 소비재주들의 주가도 그 동안에 폭등을 했었고요. 대시세가 난 이후에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땐 그 섹터의 대장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 섹터의 대장은 지금은 JYP 엔터가 되겠죠. 이 JYP 엔터테인먼트나 네. 또는 CJ ENM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남극 대륙 남극에 이제 소위 그 상륙을 한 상태로 계속 중심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시하는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섹터가 바로 이 엔터이기 때문에 오늘 사마 네트워크스가 승자로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장들이고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지수가 10년 저점을 치고 있지만 지수는 항상 평균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쪽 섹터는 신고가를 가고 한쪽 섹터는 신저가를 간다 하더라도 지수는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저가가 가고 있는 섹터는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적 격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그리고 전기차 이런 섹터들은 신저가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수는 별로 빠지지도 않아요. 이제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오면 이 종목들 올라오겠지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람,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의류나 섬유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 경공업 관련 종목들, 고무라든지 신발 만드는 회사. 지금 여러분 한국의 신발 만드는 회사들, 또 섬유 만드는 회사들, 의류 만드는 회사들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회사들이 우리 경공업 중심의 성장을 할 때 많았던 그런 회사들이 다 없어지고 몇 개만 남아 있는 것처럼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내에 지루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 소비의 둔화와 또 중국 성장률 둔화와 관련된 이런 중국 소비주들의 하락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일시적으로 2, 3년 좀 나빠지다가 또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계속 꼭 이 종목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종목이 무려 2007년도에 어딜 기록했냐면 여기 기록했어요. 15만 원 기록했던 종목이 지금 5천 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빅 트렌드가 나서 대시세를 기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그 보통 통상적인 사이클은 한 2, 3년 내면 이렇게 돌아 올라오지만 이거는 산업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사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계속 나빠지면 기업 가치가 나빠지면서 지금 몇 년이냐면 정확하게 12년째 저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산업의 구조 조정은 10년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엔터주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뭐 사실 나쁜 걸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지만 자꾸 이제 이런 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한 20년, 30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게 유효했냐면 중국의 고성장으로 우리가 한파동, 그러니까 언제부터냐, 2000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 대략 15년 정도 중국 덕에 우리가 큰 상승을 보였던 소재, 산업재,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의 상승 사이클은 완전히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섹터 쪽을 들고 있으면 지금 두산중공업의 전철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는 두 가지 섹터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가를 가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성장할 섹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목 숫자는 굉장히 많고 한데 앞으로 10년 이상, 20년 동안 계속 구조조정을 해야 될 섹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두산중공업의 지금 예를 들면 엔터주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고점을 치고 4년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만 해도 5만 원이에요. 여기서 10분의 1 토막이 또 난 거거든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우리가 고성장 국면에 갔을 때는 사이클이 계속 순환하면서 성장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확실히 우리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압축 선장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한 200년 정도 했던 걸 우리가 한 30년, 40년 만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앞서가던 선진국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고도 진흥화 사회로 진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진흥화 사회에 맞는 섹터하고 그렇지 않은 섹터는 확실히 차별화를 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점을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 많이 빠지면 오르겠지. 이것은 지수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수는 많은 종목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 어떤 산업이 죽어가도 새로운 산업이 깨어나면서 그걸 보충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지만 종목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한쪽 산업 자체는 아예 몰락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걸 꼭 생각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쪽 중국 관련 소비재들은 진짜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덕산네오록스인데 이 덕산네오록스는 한국이 앞으로 이제 진흥화 사회가 되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분에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될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인텔리전스 코리아라고 아마 비전이 명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유력한 그 키워드는 인텔리전스. 그리고 코리아는 이제 한국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소위 그 제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텔리전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일조하고 있고 또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 있는 분야 자체는 좁을 수도 있지만 회사는 작을 수도 있지만 세계 인류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걸 실제로 성과로 낼 수 있는 종목들에 지금 시장에 매개가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덕산네오록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덕산네오록스로 하겠습니다. 네. 덕산네오록스 OLED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OLED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또 4강으로 진출했으니까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오하임님의 추천주는 테림포장입니다. 한솔재지와의 매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소식에 장 출발부터 급등을 했죠.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영은님의 추천주는 현대글로비스.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한 번씩 들썩이는데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약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만은 이 테림포장은 과거도 이제 M&A 이슈도 있지만은 또 정시 테마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5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온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얘가 그 M&A 이슈도 그렇고 정테마적인 그런 색깔도 조금 약해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참고로 저희는 다 한 주도 없습니다만은 8,000원 정도 드릴게요.
돌파 후에 혹시 이탈이 일어나면 이 뉴스 나오면 오를 수 있거든요. 이탈이 일어나면 매도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비스인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는 이 사이클이 초기 단계인지 말기 단계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위 상투 근방에 있는 거 한 2달 됐나요? 제가 그 소위 5G 관련 종목, 유비코스 홀딩스 네.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되고 잘못 물리면은 40% 이상 손실이 난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그 사이클 고점에 있는 종목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이클 고점에 가까운 종목은 테린 포장이고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건 글로비스예요. 이제 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보세요. 테린 포장은 어디 시작했는지 보세요. 이게 출발한 게 여기예요. 네, 오래됐어요, 이 종목. 출발한 게 2018년 1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1년 10개월 정도 이제 움직였고 2년 움직인 거니까 상투권에 가까워요. 제가 3년 이상 오른 종목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뉴스 나올 때 잘 팔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어쨌든 저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투자 투기적 매매가 아니라 네.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단기보다는 중기 이상의 흐름 그리고 빅 트렌드에 집중하고 좋은 펀더멘탈을 집중하는 종목이니까 지금 무릎을 지나는 섹터로 판단한다면 바로 현대 글로비스 미래자동차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수혜주로 봐서 두 종목의 승리는 글로비스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들 일제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도 현재 2.8%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통신주 SK텔레콤 오늘 윤여민 팀장의 대결 종목입니다.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에도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곽영훈 부장 야스 또 OLED 관련주가 나왔습니다. 이 야스는 대형 OLED 증착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기업이죠. SK텔레콤과 야스 또 OLED가 이길까요? 네, 뭐 일단 SK텔레콤은 지금 5G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적인 5G를 완성하려면요. 제가 보면 10년도 더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 관련한 종목들, 뭐 통신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5G를 활용한 수익성 다변화와 그것을 이제 과실로 이렇게 얻어내기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서 SK텔레콤은 전혀 뭐 지금 장이 맞지 않는 종목이고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겠지만 어렵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뭐 신저가 이 바닥권에 여기 있어요. SK텔레콤은 못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5G가 이제 너무 개념화돼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장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전기차처럼 전기차가 대세가 맞죠. 여러분들 주변에 전기차 못 보니까 전기차가 여러분 주변에 보일 때까지 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거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 뭐 중국 회사들도 전기차 잘 만들고 있고 배터리도 잘 만들고 있고 세계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대략 20개도 넘는 그런 상황에서 그쪽이 이 많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과거 1994년에서 7년까지의 우리 반도체 시장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가 못 가는 것처럼요. 지금 SK텔레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이것은 이 소위 개념은 지금 와 있지만은 SK텔레콤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 5G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시절은 10년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 역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미 이 남극 대륙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가다가 여차하면 여기가 이제 남극에 있는 항구인데요. 이러다가 여차하면은 또 문제가 되면서 대륙 중심부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반면에 야스는 보시다시피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야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야스였고요. 다음 8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이 남아산업을 꼽아주셨어요. 이 남아산업 골프장 운영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오늘 고려 아연이에요. 귀금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 종목은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뭐 이 두 종목은 이 고려아연 귀금속 관련주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경기 관련주예요. 경기 관련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리와 함께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특히 중국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국의 성장의 고성장인 시절에 잘 갔던 종목이에요. 이제는 이 종목 그냥 평범한 종목이 되어버렸고요. 뭐 기금속 가격 좀 올랐다고 대박 나고 이런 종목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슈나 트렌드로 봐서는 이쪽도 장기적으로 이제 큰 성장을 보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평범한 종목이다.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섹터에 지금 조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남아산업은 골프장 업체가 뭐 오늘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이 종목은 바로 그 이낙연 그 현 총리와 관련된 인맥 관련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종목이 어제도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두고 뭐 치고받고 난리고 또 검찰도 여기까지 끼어들면서 점입 가격의 모습인데 이런 요소에 지금 계속해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여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까지 거론이 되어 왔고 있고 그만한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자가 약화되는 그런 반사 이익에 대한 관점에서 최근 들어 시세가 좀 나지 않나 싶고요. 이 종목 기술적으로만 보면 여기가 보입니다. 많은 정도 보이니까 두 종목의 승자는 그래도 핫한 측면에서 그리고 트렌드적 측면에서 남아산업을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아산업은 또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죠. 두 종목의 승자로 올라왔습니다. 자, 8강 대결 치러봤습니다. 네 종목이 올라갔는데요. 첫 번째 승자는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가 올라갔고요. 현대글로비스 전망 좋습니다. 그리고 야스와 남아산업이네요. 자, 그럼 4강 대결로 넘어갈게요. 덕산 네오룩스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네, 하나는 IT 쪽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 미래자동차 쪽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중력은 좀 달라. 어제 뭐 대통령께서 넥소를 이제 또 타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뭐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좋은데 어쨌든 그 미래자동차도 우리가 육성해야 될 그런 대상 분야이지만은 또 덕산네오스 같은 앞으로 이제 소위 진흥화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 세상 자체가 이제 그 모두 진화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사람 구실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뇌가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요즘에 뇌사 판정이 나오면 소위 안락사나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뇌가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은 이 진흥화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팔다리도 아니고 신경도 아니고 혈액도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뇌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는 나라니까 앞으로 진흥화 사회에서는 가장 소위 경쟁력이 돋보이고 할 나라가 이제 코리아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LMS 이런 종목도 결국 관련 소재 종목이거든요. 신소재 개발해서 신곡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그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보면 뭐 SNS텍 이런 종목도 지금 신고가 나 있고요. 여러분 이미 주도주는 지수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미래 이 종목에 예를 들면 SNS텍의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하고 아예 다른 종목이 돼 있을 거예요. LMS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IT 쪽의 소재는 앞으로 엄청난 정부 자원과 또 이 기술 집약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 지능사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덕산 네오룩스도 똑같은 그림으로 갈 것이다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덕산 네오룩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현대글로비스를 이겼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야스와 남화산업이에요. OLED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야스가 더 강할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오늘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야스가 요즘에 좀 오르긴 했는데 이 종목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오늘도 이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텐데 자꾸 이 위에 올라오면 윗꼬리가 달립니다. 이건 뭐냐면 얘가 어느 쪽 계열이냐면 LG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 약간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그 형태인데 저는 이 종목 회사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아산업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 남아산업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보이거든요. 참고로 오늘 정테마주들 중에 어제 뭐 20% 이상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정치테마주의 대장주예요. 근데 오늘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여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정고점 넘어가는 게 뭐 크게 무리가 아니더라고 봐서
오늘의 두 종목의 승자는 일단 상당히 미세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이제 기술조만 붙여놓으면 재미없으니까 남아산업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이 OLED주들의 대결이 될 뻔했는데 네, 너무 남아산업이 재미없잖아요. 네. 올라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남화산업의 결승 대결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가요, 둘 다? 오늘 남아산업이 잠깐 쉬지만 어제 좀 많이 상승했던 여파를 좀 쉬는 거고요. 지금 정치권에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 반사익 관련 종목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건 남아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또 여권 내부의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멘트를 날리지 않고요. 남쪽과 서쪽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건 좀 지나가시기 바라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정테마주가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치 테마라고 하는 분위기가 과거 정권에서는 소위 인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 이번의 정치 테마는 아마 정책 중심으로 움직이는 계열성이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정책주로 본다면 지금 여권이나 이런 쪽에서 이슈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이란 사실상 지금 경제 전쟁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수혜주이고 또 우리나라가 진흥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산업혁명, 산업화는 1980년대에 시작해가지고 대략 200년 만에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진흥화 사회는 제가 판단할 때는 10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봐요. 아직 지금 진흥화 사회로 넘어가는 초기 국면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진흥화 사회가 되어서 진도가 나가고 속도가 나가게 되면요. 1등 국가와 2등 국가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앞서가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진흥화 사회의 소위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요. 바로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 따지면 뇌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세계 최고 제조 기술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신경망. 혈액망. 이게 튼튼하다는 거죠. 네트워크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무선이나 또는 소위 이 통신 인프라는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해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네, 거기 가면은 여러분 어때요? 통신사 안 되고 인터넷도 그렇고 참 힘들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미 우리 혈액이 튼튼해요. 사람이 혈액이 막히고 신경이 막히면 반신불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거기서 최대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토 크기가 작다는 것이 이때는 오히려 강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그 인공지능 사회 쪽과 관련된 그런 흐름의 미래의 큰 비전을 본다면 바로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종목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관련 분야에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덕산네오룩스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덕산네오룩스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오늘 또 올라서 합니다. 18,000원 정도 언저리를 매수 가격으로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치는 일단은 이 종목 22,000원 여기 빨간 선 지나는 자리까지는 갑니다. 이 정고점은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손절을 16,500원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도 이게 양선이 크게 날 때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 주도주들이 갈 때도 하루에 4, 5% 가고는 다음날 하루 이틀 1, 2%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정 들어왔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지수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따라가지 않으면 못 먹었지만 지금은 이 흐름이 짧게는 2, 3년 계속해서 기술주와 신소재, 신장비, 신기술 IT 섹터 내입니다. 이런 쪽에서 관련 종목들이 주도 형성을 가면서 신기술 신소재 관련 종목들이 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2, 3년 후에 이제 하루에 막 15%, 20% 오르는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팔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완만하게 가는 그런 장이니까 많이 오르면 한 3% 이상 오르면 따라가지 말고 좀 강보합권이나 또는 한 며칠 오르면 또 쉬잖아요. 네. 쉬는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편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고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한 1% 초반대에서 움직이면 또 거기서 한번 사보시고 이렇게 네, 천천히 가시고 지금부터의 투자는 우량주가 가는 거라서 우보천리 전략이다. 네, 소걸음으로 가도 천리를 갑니다. 계속. 근데 토끼들은 이제 가다가 심리도 못 가고 엎어지죠. 네. 하지만 소는 천천히 가더라도 심리를 가니까 그런 우보천리 전략으로 이런 그 신기술 우량주들에 대한 투자를 호흡을 길게 갖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종목 가격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가격 전략 그래서 매수가가 18,000원.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500원. 자, 덕산 네오룩스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목표가 22,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쉬어갈 때 조금씩 들어가면서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실전 모의계좌 수익률 1등을 해서 오늘 특별 방송이 오후 5시에 있어서 그 이후 4시 반에 있어서 5시부터 오늘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샵 2034로 저랑 친구 되신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미국 증시 어제 빠졌기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상하다라고 장이 이상하다라고 보이지만 오늘 화이트리스트 뭐 하고 어쩌고 해봐야 이미 다 반영된 그런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왜 장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섹터가 있대요. 그랬죠. 신고가를 가는 주도주와 신저가를 내려가는 소외주, 구조조정 대상 섹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조금 낡은 포트를 황금 포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여름 포트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친구들을 위한 김동호의 애프터가 진행되니까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친구 되는 법은 샵 2034 김동호라고 문자란에 쓰시고 탁 보내시면 링크가 돌아가고요. 링크를 타고 오시면 저랑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